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자 KBS 뉴스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피지 제공 논란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이 사건 12월 4일자 피지 작성 배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증거기록 783번 2024년 12월 16일자 KBS 뉴스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피지 제공 논란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에 보도된 KBS 기사인데요. 외신계 제공한 피지 부분. 네. 자, 보시면 2024년 12월 4일 오후에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문서로 배포하지 않고요. 네. 그 구도로 전달한 내용인데요. 아마 저 내용은 KBS 또는 네. 약간 추정인데 KBS 또는 출처가 김영배 의원실로 돼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것 같습니다. 시각 자료로 만든 것 같고요. 제가 종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진 않았습니다. 증인은 구두로 외신 기자들에게 네. 저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서화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위 피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2월 3일 이제 제가 복귀하는 과정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전 국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제가 상대하는 외신 기자들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실 때까지는 제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는 없었고요. 좀 기다려보자는 정도로 응대를 했고요. 계엄 선포를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계엄에 대한 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이게 과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합법적으로 선포하신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기자님들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계엄 담화 그다음에 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 이 상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12월 4일 날 점심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대통령과 나눴던 문답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내외신 기자들 모두 다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고 나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게 적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고요.
저거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외신 기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냐 1번. 두 번째, 그래도 좀 심하고 과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받아 적은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그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이 피지의 내용은 모두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네, 보탬이 없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제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역시도 황망하고 뭔가 같은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법부에도 공보관이 있고 뭐 검찰이나 정부 부처나 뭐 대통령실도 다 공보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대변이나 공보가 하는 일들은 그 기관의 그 입장을 묻는 겁니다. 정확한 팩트 확인은 원래 아까 같이 오보가 있는 경우는 오보 대응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장님, 지금 잠깐. 증인이 신문할 증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니, 여기에 관한 의견을 하는 게 그러네요. 적절하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잠깐 유창호 씨, 네. 잠시만 법정 밖에서 대기해 제가 주십시오. 얼굴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잠시만.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명백한 그 사실 허위는 못한다. 아니 국회 경내에 지금 계엄군이 가 있는데 우리는 군을 보낸 적이 없다 이러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억압을 하러 간 거냐 질서 확보를 하러 간 거냐는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대변인이 일종의 반론권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통의 어느 조직이나 그 대변인이나 공보관이 하는 일은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팩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무슨 산업자원부에 무슨 뭐 원전 관련 무슨 비리가 터졌는데 그거 대통령실에서 알았냐 몰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절하게 지휘 감독을 했고 더 이상의 사실관계는 그거는 감사원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늘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만약에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거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거 아니라고 그냥 딱 잡아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걸 책임지고 그 사람이 물러가거나 이러는 것이지 공직자가 그거를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국익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허위 공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저걸 했는데 공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글쎄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공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정부 공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뭐 어떤 것에 대한 팩트가 좀 포함된 그런 입장을 물었는데 그게 뭐 서로 입장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보 담당관이 이건 너무 뻔한 건데 이거는 공보 못하죠. 그냥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직권남용 문제가 논의될 수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거지만 보통의 공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부처에 그 어떤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고 진상이 어떤 것이냐는 그거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 기관도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오보 대응은 하지만 밝히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다 확인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실제로 그런 거 하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공보라는 것이 각 부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런 기본 좀 이걸 가지고 증인 신문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